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시의 또 다른 시작, 새로운 도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국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추석도 지나고 또 지난주에는 오미자 축제를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어떻든 자주 뵙고 또 시정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는 핑계일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못 갖고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주 이런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뭐랄까 이런 지난주 같이 우리가 소중했던 결과가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오늘 또 2차 급하게 또 뭐랄까 변명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 시정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문경 시민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단결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은 경우가 처음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명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한 달도 안 돼서 7만이라고 하면 7만 시민 중에서 60%에 달하는 4만 2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그 서명이 이루어지고 교육청에서 또 교육장님이 좀 도움을 주시겠다고 학교별로 해서 글짓기 그림대회를 했는데 그 고사리 손으로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애들의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감동하게 하고 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하나로서 이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한 학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일시적으로 큰 지역에 도움은 되지만은 그게 문경 발전의 전부가 아니라면은 이런 시민들의 하나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서 우리가 뭔들 못하겠느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경 시민의 어떻든 그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에 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게 제일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저는 소식을 듣겠는데 저 솔직히 제 스스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3위 문경이 3위 밖으로 점수가 나올 거라고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 자체는 좀 한마디로 좀 얼떨떨했고 충격이었는데 어차피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저가 아니고 저가 할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신청서를 만드는 거는 저의 몫이지만은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우리 심판에도 아웃세이브를 할 때 아웃이었는데 분명히 아웃이고 어디로 봐도 아웃인데 세이브를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마음속까지 이해는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회가 결과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나 저는 그 하나의 사실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경의 잠재를 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후보지로 제시한 게 마성면 5천리 100만 제곱미터 거의 34만 평인데 이 필지는 저도 뭐 진짜 그 필지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뭐를 하든 간에 이 필지는 요새입니다. 이런 필지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좋은 부지거든요. 그래서 A가 아니면 B다는 그러면은 그 땅의 임자는 A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산업단지 부분을 꾸준히 생각해왔고 지금도 산양 이제 3농공단지 준비를 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에 뭐 이 보조수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큰 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신기 산업단지를 제3산업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차제 잘 됐다. 그래서 첨단 부분에 문경에 맞는 그 첨단이고 뭐 바이오가 됐던 어떤 그 세부적인 건 앞으로 우리가 좀 조사를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지를 문경의 미래를 여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100만 제곱미터하고 이제 KTX 개통되고 또 세제 IC에서 불과 5분 거리 뭐 이런 걸로 볼 때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은 있겠지만은 문경의 미래를 여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아직 의회까지도 뭐 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어떤 업적으로 하고 뭐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금년 내에 마치가지고 그 세부적인 그 계획은 내년 상반기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이 이 기반을 닦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후보지를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체육도시 문경이 참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오고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하고 또 아시아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를 문경 개최하고 금년에도 뭐 태권도 한마당 그 다음에 시즌 태권도 대회 그 다음에 아시아 청소년 유도 대회 이렇게 해서 대회를 많이 했는데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최가 우리 문경의 큰 역사였던 건 맞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해서 문경의 새로운 또 체육 역사를 만들고 또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서 체육도시 문경의 활용점정을 하기 위해서 31년 대회 유치에 뛰어들었다. 이 부분에는 한 달 전에 이미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달에 용역을 발주를 곧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아직 연구기간은 선정이 안 됐는데 1억 5천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나면 바로 국방부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가서 또 우리들의 뜻을 전하고 구체적인 유치 일정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케이블카 부분하고 하늘길 부분은 대성산업 부분이 조금의 뭐랄까 세부 협상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건 맞는데 공사하단다든가 이 부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미 대성에서도 사용에 대한 것은 합의를 보고 합의 조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운영 단계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 단계에서는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미 대부분의 필지를 우리가 매입했거나 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21%에 해당하는 대선 땅이 수용 여부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공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4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아직 현장 사무소가 설치 안 되니까 일부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체 장비가 외자 구매입니다. 국산은 없고, 오스트리아의 도펠마리아라는 회사하고 프랑스의 포마라는 회사,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조달 입찰에서 두 개 업체가 응을 해가지고 응해서 지금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설계 도면을 저희한테 제시합니다. 금액도 물론 입찰 과정에서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기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토목 업체한테 도면을 넘기면은 토목 기계에 대한 종합도 마지막 설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한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보면은,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임시 삭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장비하고 인부들을 수송할 임시 삭도를 설치하는데 장비 임시 삭도 설치 비용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또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면은 본격적인 공사 현장 사무소는 아마 내년 4월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케이블카 하늘길 사업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년 공사 정도 하면은 공사는 준공된다고 보면은 2027년 4월경이 준공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떻든 뭐 문제가 있어서 아직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장비 구매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르메 워터파크를 한 지구단위 계획도 도에 신청서가 들어가서 금년 말이면은 그 6만 평 부지에 대한 모든 그 계획은 종료가 다 됩니다. 현재 전략 영향 평가하고 소규모 평가 협의를 중에 있고, 또 부채 협의를 하는데 문체부, 농림부는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도하고 해서 협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연말이면 모든 인허가 절차 지구단위 계획은 확정이 되고, 내년 6월까지 중에 이제 토지 매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토지 매입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테르메하고 최종적인 MOA가 될 겁니다. MOA가 체결해서 이제 바로 외자 유치에 대해서 이제 테르메 쪽이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프레임이 될 것이고요. 예상하신 바와 같이 KTX는 11월 27일 개통이 예정돼 있고 27일날 문경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산 모듈에 있는 데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멈춰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전기식으로 바꾸고 레일도 일부 수정 보완을 해서 완전히 또 이 지금처럼 이 배터리식으로 하면은 거의 수송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식으로 하고 기계도 완전히 교체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약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바로 시공까지 해서 1년에서 1년 반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도 곧 조만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단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저희들이 모노레일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에 말씀드리고, 이제 한우 축제는 럼스킨스 그 병 때문에 중조에 발생을 해서 우려가 됐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한우 축제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한우 농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한우 축제는 예정대로 하고, 사과 축제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정대로 하고,
그 금년에 감흥사가 이게 신세계 백화점에 30만 원 한정 판매는 계획대로 예정되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보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더 문경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조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에서 탈락이 됐는데 예. 구체적으로 혹시 뭐 어떻게 무슨 정보가 들어온 게 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원래 저희 통보받은 것도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한다고 서류 보완을 해서 보완은 또 저희들이 냈고요. 서류 심사하는 게 이제 무슨 입지 문제, 그 다음에 계획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지표대로 해서 9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의 입지는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또 교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는 어떤 지역의 후보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 문서에 있는 것 중에서 국공유지 비율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 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한다는 내용은 있었는데, 저는 설마 국공유지 비율에서 가점을 약간 주는 건 몰라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준다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느 개발을 하든 간에 국유지든 시유지든 도유지든 무슨 사유지든 그것은 얼마나 이제 국유지라든 국공유지가 유리한 것은 개발하고 매입에 용이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유지도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미 우리는 토지 소유주 평산시지 문중에 대한 매도에 대한 파는 거에 대한 동의서 가격서까지 다 받았는 부분이니까 바로 임대할 수, 가격도 제일 저렴한데 국공유지에 대한 가점을 준다는 게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하지 않고는 그걸 평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까지 어떤 체육부대든 소방장비기술인 다른 자치단체 했지만은 국공유지에 대한 가점을 지나치게 준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유지, 시유지가 좋은 땅이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지요. 해방 이후에 무수히 개발되고 있는데 문경에도요, 국유지 중에서 담은 10,000평이라도 국유지가 제대로 된 땅이 없습니다. 우리 문경처럼 거의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이 정도인데, 개발된 지역에 국유지가 남아있다? 그거를 특별한 가점을 준다 하면 그거는 미리 막말로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죠. 안 그러고 국유지에 대한 왜 가점 줄, 국유지가 매입에 용이하다는 건데 우리는 이미 매도 도장 다 받아놨는데 그거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부 김국재입니다. 시장님 요새 제2경찰학교 때문에 정신없이 다니시고 애를 많이 잡수시고 여기 있는 언론인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 짝이 없고 시장님 말씀 따라 짜고 치는 고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이걸 떠나서 다른 걸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지금 3장에 곧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예. 근데 문경시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 만한 부지에 땅이 없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생산 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를 지금 질 수가 없어요. 제가 후보지를 몇 군데 좀 문경시를 많이 돌아다니 봤는데 너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얼마 전에 이 도시가에 이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했는데 너무 지금 그 생산 녹지되어 있는 걸 빨리 좀 풀지 않으면은 점천이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당장 773세대가 들어오면은 문경 인구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60, 70%가 이사 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천에 지금 아파트들이 전부 다 한 3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평수가 좀 20평대에서 25평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평수를 가지고는 지금 시민들이 어디 이사 갈 만한 장소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시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단선 모노레일하고 그 문경에 지금 체육공원 앞에 다리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합치면 돈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선 모노레일 계속 지금 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한 또 시민들이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전부 다 그런 입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런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무리하게 뭐 시장님들 공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앞전에 있는 고현한 시장이 많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참 그 관광으로서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재직하실 동안 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 아파트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좀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그걸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아파트 부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자성을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준비를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 과제 중에 아직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계별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6개 지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농림부부터 일단은 걸려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푸는데 한 개 지역은 금년 말에 지금 풀린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도의하고 그동안 1년 이상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700세대 일군 업체가 충분히 협상될 만큼 좋은 입지 부지를 준비해 놨고요. 그게 연말쯤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풀리고 나면은 다음 단계 또 이제 또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절대 금방 많이 안 풀어주십니다. 농민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 필지는 금년 중에 점천 인근에 점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풀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은 제가 이렇게 뭐랄까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 인근 지역이 뭐 어떻게 개발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명산 이런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신 것보다 이상으로 장기, 단기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 그 계획은 아마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림이 제시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임기 안에 절대 부채 기체는
일어난 푼 쓰지 않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지고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드러나시는 걸 보시면 알 것일 겁니다. 우리 영광보행교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파장이 큽니다.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일어나면서 명품으로 되고, 복명산 줄넘다리도 그 부분에 하나의 스파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부분에 모든 투자는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그것을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그 접근성이 지금 문제거든, 동영상이요. 그 다음에 둘레길하고 나중에 다 완결될 때의 그림을 봐야 되지, 1단계 투자한 내용을 보고 그것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산 모노레일이 어떻든 역할을 했는데 안전성하고 문제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단산지구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아리랑 그 마을, 민속마을과 연계해서 세제지구에 이은 또 하나의 단산지구의 관광지구 개발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거는 아직은 계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은 관광열차도 곧 개통이 됩니다. 관광열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눈물의 왕, 뭐 용두리 슈퍼도 뭐 부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하나둘이 이제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단편만 보시고 평가 안 하시도록 제가 입체적으로 장단기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용지 공급과 관광지 입체적 단계적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데일리 한국의 김치리 기자입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MG로 문경시 엠블렘을 확 바꾸셨는데 저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문경세 마침 그 중부 내륙고속철도가 11월 달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맞춰서 문경업을 좀 문경세제업으로 좀 변경하는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게 뭐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지명을 한다는 것은 제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경과 정촌의 표시 문제는 숙제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사천, 삼천포, 구미, 선산 다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문경역도 당초는 문경세제 얘기였습니다. 문경세제 얘기했는데 급하게 제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문경역으로 바꾼 이유도 이것이 이제 김천을 거쳐서 저쪽에 이제 거제까지 연결될 텐데, 그러면은 이러한 고속철도가 문경역이 생기고 정천역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김천으로 넘어가든지 중간에 어디 상주 언저리에 역이 하나 있든지 그렇지만은 문경역이 하나 있는데 정천 언저리 역이 생긴다 없습니다. 그것은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문경역이 없는데 문경세제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문경역으로 그렇게 이름을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촌과 문경이라는 문경업 간의 이제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경세제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문경업민들이 그럼 세제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꾸 문경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또 만약에 문경업 쪽이 또 앞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정촌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가 그래 되면 또 그때 가서 볼 문제고, 그것은 우리 개발 과정에서 생긴 역사의 사물이기 때문에 저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사업 추진으로 시장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론과 그 다음에 주위에 듣기에는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그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과연 수익성을 높이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시민들도 여러 가지 그 통계도 조금 알고 계시고 그런데, 혹시 우리 그 케이블카 사업에 혹시 시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업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좋은 전망에 대한 사업을 결부해서 추진하시는지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지금 당장 그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고, 어차피 2년 반, 3년의 세월이 지나야, 2년 반, 최소한 2년 반의 세월이 지나야 제가 그런 뭐랄까 걱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수익성은 넘칩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케이블카 공사는 기본적으로 2km, 삭도 길이가 2km 가까이 되면 공사비는 케이블카 자체만 해도 700~800억 내지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늘길까지 합하면 거의 1500억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케이블카만 놓고 보면 거의 1000억이 들어갑니다. 2km. 1000억 공사를 했는데 어디는 뭐 잘 되고 어디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하면은 걱정하는 ter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가 그것은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외국이든 국내든지 많이 가보고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 뭐 2년 전 제가 취임할 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제가 15년, 20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케이블카 성공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이트냐, 두 번째는 정상 부위에서 뭐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관광객의 심리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보시고 또 오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한번 가보라 할 정도가 되는 명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얼산 케이블카는 세계적인 명품이 됩니다. 제가 목표를 하는 게, 여기도 설명 안 돼 있지만은, 제가 탑3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카 만들겠습니다. 세계, 국내 탑3가 아니고요.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저희가 보는 세계적인 케이블카는 장가게하고 스위스 융프라우하고 베트남의 바나힐 케이블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보았는데, 장가게가 규모는 제일 크고 가장 하늘 쪽이 잘 돼 있는데, 규모는 거기보다 떨어지지만은 짜임새나 우리는 100% 기획해서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장가게를 능가하는 케이블카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보고서에서요, 가장 소극적으로 봤을 때 케이블카 하늘길의 탑승 인원이 150만, 연간 150만 명입니다. 150만이고 보편타당하게 보는 건 200만 명이 연간 타는 거고, 최대로는 300만까지 탄다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소극적인 150만 명이 1년에 탑승을 했을 때 2만 원을 받아도 1년에 수입이, 입장료 수입만 300억입니다. 2만 원만 받아도요. 그런데 300억이 되는데, 300억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무리 해도 100억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1년에 200억이 넘는 흑자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0억 돌파해서 1년에 200억 보면 5년이면 벌써 이게 다 이게 원금이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소극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런 만약에 200만, 300만 받을 때는
문경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테르메라는데 그 세계적인 워터파크가 같이 조인트하자고 거기 투자하게 된 계기도 우리들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보고 그 사람들은 외국 분들이 벌써 이것은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탑3 안에 되는 케이블카 만들겠습니다. 네. 케이블카의 수익성과 관련한 질의응답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홍사가 금년에 5kg짜리 30만 원 신세계백화점 한정 판매를 하는데요. 사과농사 보통 5kg짜리 보면 대개 2만 원, 3만 원 받습니다. 요즘 좀 많이 올라가서 3만 원 정도까지 하지만은 감홍사가 금년 축제에 지금 8만 원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만 원, 2만 원, 3만 원 사과하고 감홍사가 8만 원 사과하고 농사 짓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명품을 만들면 2배, 3배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명품 만들면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적당히 만들면은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케이블카 우리가 유명해지면요. 그냥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예약 안 하면 못할 만큼 그 정도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그 문경의 관광지가 되고 저는 이제 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5성급 호텔 문경 세제 유치가 5년 안에 한 2개 정도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거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중앙경찰학교 유치 후보지 유치에 뭐 실패한 걸 시장님이 간단하게 그 사유지냐 국공립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성패가 가렸다 뭐 단점이 낫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기 오천리에 지금 있는 그 부지를 지금 그 신규 그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신다는데 다음에 또 그 산업단지보다는 산업단지 보통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길면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 부지 그럴 바에야 이쪽에 이 부지를 저희들이 다음에 또 뭐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 우리도 뭐 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겠지. 그 당시도 또 가가지고 뭐 사유지라고 또 들어대면은 좀 또 뭐 가점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쪽으로 좀 추진하는 건 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공공기관 앞으로 뭐 또 뭐가 나온다 이 보장도 없는 거고 언제 나올 또 불확실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딘가를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참 신기 쪽에서 했는데 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계획을 늦춰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 공공기관 유치 부지로서 일단 시가 매입을 하는 게 소중하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 염두에도 조금은 두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 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을 해서 그 기간의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조성도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 충분히 KTX 개통들과 함께 잠재력이 있는 부지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그렇게 확정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용역에서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서 저희들가 공공기관 입지 부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대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그 부지는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게 어떤 기업 유치 또 산업단지를 안 만들더라도요 기업한테 우리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이 만약에 큰 부지를 요구한다 할 때
매각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산업단지로 가는 게 원칙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냥 공공기관 유치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할 때는 매입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 없이 우리 부지 매입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로 그러니까 1순위고 2순위는 공공기관 유치 부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여론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원성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그렇게 국제 테니스장, 국제 정부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 그다음 각종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육 시설에 들어가는 월간 그 전기료가 한 4천여만 원 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기료를 전부 다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타시고는 제가 좀 보니까 이게 그 자부담이 들어가고 시에서는 이제 뭐 그 체육 시설 그런 그 관리 비용이나 시에서 부담하지 거의 자부담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뭐가 들어오냐면 그 동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데 한두 명이 그 라이트를 켜놓고 그렇게 뭐 전골 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뭘 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전기료 낭비도 있지만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이걸 좀 아끼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용자 원칙에서. 그래서 이게 시에서 다른 방안을 좀 이게 다른 사식으로 보면 그 일정 시간 뭐 이렇게 자동을 하든지 일정 시간 내가 뭐 1시간씩 했다면 뭐 돈을 넣든지 뭐 이렇게 카드를 걸든지 해서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불이 꺼지는 걸로 이렇게 좀 시설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4,800원, 4천만 원.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 시민들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광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크게 보고 길게 보자는 뜻입니다. 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의 비용은 물론 절약은 해야 되고 뭐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부담을 대부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문경에 오시게 하고 또 시민들도 뭐 공공시설을 값싸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시기 좋다. 그래서 뭐 영감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만들고도 전혀 이제 누가 와서 치든 간에 비용 안 받습니다. 모든 시설들은 무료화하고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세제지구 뭐 주차요금이고 모든 걸 다 또 입장료도 가급적이면 거의 뭐 꼭 필수적인 것만 받고 입장료도 다 무료화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낭비하는 요인은 제가라. 그러나 저는 이것도 투자다는 생각을 갖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파크 골프장 영감 파크 골프장에 나이트 시설이 있습니다. 나이트 시설 했는데 그것도 뭐 취침을 뭐 몇 인 이상 할 때는 켜다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몇 분이 있든 간에 저녁에는 나이트 몇 시까지 가해가지고 시간까지 켜라. 그 켜면은 외곽에서 지나가신 분들이 밝은 문경시를 보는 그 자체가 충분히 뭐랄까 문경에 밝고 어떻든 뭔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뭐 몇 인 이상 이럴 때는 이 라이트 켜고 안 켜고 하는 것보다는 더 시적으로 보자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예산해서 빚은 절대 안 지우는 대신에 이 나머지 대회 유치라든가 그 체육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경은 모든 게 공짜다 이런 이미지로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청의 이제 주차 문제도 제가 이제 우리 관리하는 친구들 보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주차 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청에 이제 요일별로 오면 특히 뭐 금요일 날 오후에 보든지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뭐 몇 분이 왔다 갔다 한 바퀴 돌고 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시청 앞에조차도 그 공간이 있는 데는 그냥 차선이 있든 없든 간에 만약에 시청 직원이 했다 그러면 차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도 하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차 문제도 좀 있는데 주차 문제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 상권 부분도 이번에 토요장터 전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뭐 되겠나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그 박서진 답별 팀들을 보고 이거 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답별의 거리로 바꾸고 또 오미자 테마공원도 답별의 집으로 바꾸면서 이제 45,000명 하는 그 답별 팀들의 문경의 주된 고객으로 문경으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면서 조금 차인세 있게 하고 시내 쪽에도 이제 그 포차촌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상권이 명실상부하게 그동안 대회만 가지고 이제 숙박시설하고 일부 그 식당만 이렇게 뭐랄까 그런 혜택이 됐는데 이것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내는 게 아마 내년쯤 되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정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해주신, 좋은 말씀해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기자님들